네, 설 연휴로 이번 주는 하루가 짧았죠. 금요일 아침에 글로벌 마켓 나옵니다. 자, 미국 증시 이제 뭐 고점 부담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오늘 조정을 받지 않았던 데는 워렌 버핏이 또 구원투수로 등장을 했다네요. 이 내용이 뭔지 좀 알아보고요. 다음에 지금 뭐 인터넷이고 뭐 이 지상파 뉴스고 전부 북한의 2차 로켓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막 대대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거를 시장 관점에서 크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좋다는 식으로 저는 일단 관점을 뽑아봤는데, 이 내용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즘 국내 시총 상위주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환율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해외 유명 투자자의 베팅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먼저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내용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는 뭐 누가 뭐래도 뭐 하루쯤 숨고르기 내지는 적극적인 차익 실현 매도세로 인한 다소 가파른 조정이 나오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날이었는데요. 여기에 워렌 버핏이 구원투수로 등장을 했다는 제목입니다. 미국의 하인즈라는 케찹 제조사 다 아시죠? 이거 뭐 미국에서 하인즈의 위상은 우리로 치면 거의 뭐 샘표 간장이나 뭐 순창 고추장 정도로, 집에 만약에 이거 다 떨어지는 날은 야, 안 되겠다, 오늘 그냥 시켜 먹자, 뭐 거의 이런 정도의 생필품인데요. 이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벅셔 해서웨이와 3G 캐피탈이라는 투자사가 합작으로 이 하인즈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 배경에는 굳이 지금 경기 민감주 내지는 요즘 뜨는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이런 생필품,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반대로 미국 경제와 시장이 이제는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다 좋을 것이다. 그래서 안전하면서도 이런 주식을 사도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예상이 들어있는 것이어서 월가에서는 더 환영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워렌 버핏의 러브콜을 받은 하인즈 주가 보시면은요, 일단 뭐 개장 전 동시효과에서 이렇게 수직 상승하면서 20% 상승을 했고요. 미국은 상한가 제한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중 20% 상승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튼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로이터인데요. 오늘 미증시에 소소한 호재가 하나 또 있었는데, 바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 밑으로 감소를 했고, 공포지수는 하루 만에 2.4% 하락하면서 12.67, 이제 거의 뭐 기술적 분석도 힘든 그런 밑바닥에 붙어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의 뭐 고용, 여기에는 뭐 소비도 들어있고 모든 게 이제 다 들어있는 상황인데, 이 호재가 오늘도 영향력을 또 발휘했고, 여기에 영감을 불어넣어 준 것이 바로 워렌 버핏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음 내용 보시죠. 어떻게 보면 좀 오늘 아침에 다들 이번 주 누가 봐도 북핵 리스크 진정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올랐는데, 이거 다시 되돌려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을 하실 텐데, 이 뉴스를 저도 한번 외신캐스터로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북한 로켓 발사대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정황이 있는데, 이게 이란의 합작이냐 뭐냐, 갑자기 또 이란은 뭐 어디서 등장한 건지 어쨌든 보실까요? 지난 화요일 북한의 핵실험 소식이 들려온 지 3일 만에 현재 북한에는 또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데요. 북한, 글쎄, 로켓을 추가로 발사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인데, 미국 내에 북한 전문 연구기관 자료에 따르면은 북한이 지난 2기의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군사기지 내에 이 발사대를 개보수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근거는 38 North라는 대북 전문 정보기관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각 외신들이 이 내용을 일제히 받아쓰고 있는데, 진짜인지 한번 가보실까요? 이게 바로 38 North라는 사이트인데요. 1차적으로 딱 느낌은 좀 뭐 촌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이게 세련되게 꾸미지를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이 북한의 이미지를 그대로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그도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 요 지난 내용들 분석 같은 걸 쭉 보니까요, 대부분 다 사실로 확인된 것들인 걸로 봐서 좀 신빙성이 저는 엿보인다고 생각하고, 또 이 사이트가 존스 홉킨스 대학교 한미 국제관계연구소에서 관리를 한다고 밝혔으니까 속된 말로 찌라시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첩보 위성에서 찍은 사진도 나와 있고, 이렇게 지난해 말하고 대비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발사대에 일단 이 각도가 좀 높아졌다는 거죠. 지금 내용이 이렇게 좀 많이 섰다는 거예요. 약간 좀 비스듬한 데서. 그리고 바로 옆에 이 로켓을 발사하려면 운반해서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제 세워야 되는데,
잠시 대기할 요 구역에 눈을 싹 치워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눈 치운 것까지 군대에서 기본 아닌가요? 어쨌든 지난번 것보다 더 큰 사이즈의 로켓을 발사할 설비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라는 정황이고요. 그럼 지난번에 발사한 로켓보다 더 큰 거를 발사할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설비를 개보수를 했다는 건데, 여기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은 이란 측으로부터 디자인을 자문받은 것이 아닌가, 전형적인 북한용이 아닌 것 같다, 이란 스타일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거 뭐 갑자기 우리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걱정되실 분들도 계시죠. 왜냐면 우리 증시 이번 주 반등은 환율 더하기 북핵 리스크 감소였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되돌림이 나온 게 아닌가 좀 걱정을 하실 텐데, 저는 굳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신화통신에서 힌트를 좀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신화통신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의 관영 언론이잖아요. 중국 정부가 최근 사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면서도 원칙적인 강경론에 일관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관영 언론 신화통신에서 이렇게 남한 측의 방어 태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좀 자극적인 사진이죠. 진짜 얼핏 사진만 보면은 이거 우리가 진짜 북한을 갖다가 쳤다는 건지 타격을 했다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좀 이렇게 강한, 우리 측 사진이긴 합니다만 좀 강한 논조의 좀 이 사진을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대한 이 중국의 지금 심정은 뭐냐면은, 야, 니네 이제 진짜 좀 하지 말라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좀 이런 정부, 이 중국 대북 기조에 지금 현재 이 강경론하고 무관하지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 다 우리 거예요. 우리 미사일이고. 따라서 북한의 도발 행위는 뭐 시점이든 내용이든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보면은 중국의 입장이 어쨌든 북한을 좀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쪽에 이제 관점으로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시총 상위주들의 가장 큰 고민은 요즘 환율입니다. 마켓워치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보시죠. 조지 소로스, 제가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이 사람 투기와 투자를 넘나드는 그야말로 헤지펀드계의 대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소로스 하면 항상 등장하는 수식어가 바로 이 뱅크 오브 잉글랜드, 즉 영란은행입니다. 92년도 런던 외환시장에서 영국 파운드화를 빌려서 달러를 무차별 사들이면서 결국 영란은행 금고에 있던 달러가 모두 털려버렸죠. 그래서 영란은행이 결국 무릎을 꿇었다는 전설이 있고, 구전으로 저도 내려오는 걸 들었지만은 1997년에 우리나라만 빼고 말레이시아니 홍콩이니 동남아 국가들을 비슷한 수법으로 공격을 해서 결국 소로스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 IMF가 왔다는 이런 설도 있죠. 아무튼 이 조지 소로스는 분산 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관리 따위는 모르죠. 그야말로 몰빵형 전략을 쓰는데, 신기한 게 항상 몰빵하는데 항상 다 맞아요. 항상 다 돈을 따죠. 그래서 현지 보도에 따르면은 지난해 2012년 11월입니다. 한 3개월 전에 갑자기 이 소로스가 엔화 약세 포지션에 베팅을 해서 지금까지 약 10억 달러를 벌었다고 하네요. 우리 돈으로는 1조 1천억 원이죠. 3개월 만에. 그리고 이 소로스와 평소 친분이 있어서 같이 엔에다 숏을 친 다른 운용사들도 대박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엔화 약세는 일본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의지도 있지만 이렇게 시장의 생리로 봐도 갑자기 뒤집혀지지 않을 것 같다고 보여지잖아요. 이 소로스가 이렇다니까 따라 들어간 사람도 있고 옆에서 괜히 갖다 묻은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만약에 이 소로스가 엔화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청산했다는 소식이 외신에 뜨면은요, 제가 눈에 불을 켜고 있다가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때가 엔화 약세 기조의 종료, 즉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의 본격적인 반등 시점이 온 것이라고 봐도 저는 틀리지가 않다고 봅니다. 소로스 올해 82세지만은 지금 일단 수익이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환율 시장에 대해서는 유명 투자자의 이 관점을 우리도 한번 따라해보자.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게 제일 쉽잖아요. 일단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통해서 오늘 이번 주 마지막 날 우리 증시 어떨지 외국인들의 투심을 한번 볼까요? 미 증시의 조정과는 반대로 지금 보시는 대로 0.73% 올랐고요. 앞에도 보시면 북한 미사일 관련 소식이 미국 시간으로 오후 2시경에 전해졌으니까 이미 미국 오후장에 MSCI 한국지수 여기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도 이만큼이라는 거는 외국인들은 저런 북한의 추가 도발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갑자기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를 칠 의향이 적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같은 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대상은 오히려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 중에 좀 시장 교란 세력, 이런 걸 이용하려는 세력이겠죠. 따라서 외국인은
일단 2월 들어서 한국 주식에 대한 보유 비중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